네, 어제 상장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해온 현대엔지니어링은 기관 투자가들의 외면으로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말았죠. 공모주 기대감 벌써 꺾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장 예정 기업들 적지 않습니다.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상장 코스피 2위 주식이 됐는데 시총 기준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아주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진 거죠? 청약하셨어요? 네. 청약하셨어요? 청약 못했습니다. 저는 바빠가지고. 저 바빠서 못하신 거예요? 네. 저는 저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아, 그래서 네, 못했습니다. 대중이 가는 곳엔 돈이 없을 거야. 네. 이래 돈이 없어서 못했죠, 사실은. 사실은 따상에 갔다면 어제 따상이었다면 공모가 30만 원이었으니까 78만 원으로 갔으면 베스트 시나리오였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시가총액 어제 기준 118조로 삼성에 이어서 시가총액 2위로 등극을 했다. 예. 개인과 기관과 그리고 이제 증시 측면에서 좀 분류를 해보면 예. 뭐 저처럼 돈 없어서 못하신 분도 있지만 2030 돈 냄새 잘 맡아요. 네.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 모아서 청약자 절반이 2030이에요. 네. 공모가 물론 미래에셋과 같은 경우에는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경쟁률이 심해서 네. 그러나 KB라든가 네. 이제 최소 비례로 이제 한 주 정도만 받았다 하더라도 네. 어제 시초가에 팔았으면 59만 7천 원, 지금도 한 4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 가격에 판다 하더라도 50%예요. 수익률이. 여전히 공모가보다는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관들이 약간 설레발을 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경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1경 5천조 원이라는 정말 역대급 이 공모금을 끌어모으는데 성공을 하는데 예. 너무 긍정적인 것만 이제 나열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당연히 국내 1위고 그리고 세계 시장점을 2위라는 거 하이엔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분명하지만 네. 지금 리스크 부분은 뭐냐라고 꽂는다면 네. 야 전기차의 배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라면 차라리 완성차 업체도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게. 또 하나는 직접 만들어버리겠다. 맞습니다. 하이엔드가 아니야. 네. 중국산 저가로 해도 충분히 갈만한 이제 이 한 번 충전으로 장기 갈만한 걸로 만들면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굉장히 너무 설레발을 치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이제 MSCI 조기 편입은 결정이 돼서 예. 다음 달부터 이제 편입이 될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히 한국 하면 넣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동안은 현대차라든가 SK하이닉스가 거론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수 여력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큰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면 FTSE 지수도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이게 유럽계예요. 네. 근데 여기 조기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 6월경에 재검토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미국의 긴축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다라는 이제 긴축 우려로 해서 네. 분위기가 냉랭하다 보니까 지금 일희일비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주가를 보게 되면 적게는 한 39만 원대, 네. 많게는 한 6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주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 주가는 늘 현재 주가보다도 높아요. 이걸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 오늘 마감 주가가 45만 원이고 시총이 105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에 비해서 가운데 중간보다는 조금 낮은 선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는 이게 지금 이 간접 투자 방식으로 매달 일정 부분을 이제 내가 사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노리겠다. 이거는 좀 예. 굉장히 등치가 커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이 큰 만큼 굉장히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떨어졌어도 공모한 가격보다는 현재 높으니까 공모주 받으신 분들 여튼 팔았다면 조금 이익을 낼 텐데
그렇게 낼 수 있는 제2의 엔솔이 어디냐 좀 이제 기다려지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맞습니다. 한번 볼 때 좀 괜찮은 공모주 상장 예정 기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아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촉발한 따상 이게 공모가가 시초가의 2배에서 형성이 되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공모주에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면 예. 이 개인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 상황을 놓고 보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외에도 이제 카카오 그룹 계열들, 뱅크나 카카오페이 네. 그리고 게임 업체인 뭐 크래프톤이나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지난해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의 어떤 IPO 공모 금액만 20조 원이 넘습니다. 20조 원. 이게 1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고요. 예. 올해도 지금 아마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역대급, 그래요? 대역급 이제 상장하자마자 코스피 30위 내에 네. 시가총액 30위 내에 입성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이제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현대 엔지니어링은 아쉽게 오늘 네. 유가증권 시장 상장 계획 연기를 발표했고요. 오. 그러나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이제 현재 엔지니어링이 공모를 연기했다면 중공업 그룹의 네. 계열 정유 업체인 현대 오일뱅크. 오일뱅크. 여기가 지금 예상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대예요. 그래요. 물론 뭐 LG 엔솔이 한 100조 원대였으니까 네. 그보다는 적지만 이 LG 엔솔은 단군 이래 최대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조 원도 상당히 좀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해 이제 예비 청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체 이외에도 예. 물론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좀 불투명합니다만 카카오도 이제 이 카카오 웹툰과 멜론을 서비스하는 주관사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카카오 엔터. 그렇습니다. 모빌리티도 카카오 모빌리티. 그렇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쓱닷컴, 네. SSG닷컴 역시 뭐 두 자릿수 10조 원대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입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이제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라든가 또 이 소카 그리고 소카. CJ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올리브영 그리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가 조 단위 이상의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규모로 대다수 이제 IPO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청약에 한 번쯤은 청약 통장을 활용할 만한 그런 기업군으로 불과됩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공모주 청약할지 일정을 좀 체크해 놓음직한 기업들 지금 우리 인철 소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자 하나하나 좀 보고 싶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이런 건설 계열사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여라고 하더니 갑자기 철회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지금 현대 산업개발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이파크.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지우고 싶다는 분들이 네. 정말 많아졌거든요. 아이파크 영향. 예, 근데 이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 산업개발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현대 자동차 계열의 건설사예요. 예. 근데 현대는 건설사들이 참 많아요. 현대건설의 본사에도 현대 이제 건설이 있고 자동차 그룹에도 건설이 있고 뭐 자회사입니다만 뭐 고려산업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건설사들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벌어졌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로 인해서 예. 건설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회사 가치를 적정하게 좀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업 공개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까지 내려앉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이게 상장을 예정대로 했다면 이런 이제 대외 변수가 좀 없었다면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상장한 이후에 한 5조 원에서 6조 원 규모로 이제 추산될 정도로 굉장히 큰 대형 IPO임에 분명하지만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의 사전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해봐도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받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이제 청약 철회, 그렇군요. 기업 공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엔지니어링으로서는 회사로는 정말 수모를 당한 건데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던 모양이죠. 뭐 100대 1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주 저조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건설업에 대한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건설업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악화도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대주주들이 구주를 팔아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 투자자들을 위한 공모라기보다는 약간 의심 어린 눈으로 보던데 그런 비판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기관들의 허수 청약도 물론 문제입니다. 수요 예측에 뻥튀기 네. 해놓고 실제로는 부풀려진 공모가 최상단에서 받아서 거래될 때는 이제 굉장히 청약에 참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데 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지금 이 모회사에서 알짜 사업만을 떼내서 다시 모회사와 더불어서 자회사까지 상장시키는 동시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쪼개기. 그렇습니다. 이 대한 이제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엔솔이 알면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지난해 12월 LG화학에서 분산 알짜 사업인 이 배터리 사업을 주 사업으로 만든 자회사입니다. 당연히 알짜 사업만 떨어져 나가게 되면 모회사 주가는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LG화학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초만 하더라도 100만 원대 였던 것들이 6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쪼개기 상장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 오너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오너 3, 4세에게 신설법인 지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이 지분을 넘기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예. 또 이처럼 회사를 쪼개서 알짜 사업 부분을 자회사로 100% 자기네 자회사로 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한 LG화학 주주들한테는 신주를 한 주도 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쪼개기 상장을 막아달라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예.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핵심 사업을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한 기업 분할 건수가 50건에 육박합니다. 50건에 육박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모회사 주주들 다 정말 뭐 피눈물이 흘렸다, 뭐 과장된 지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피해를 받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바로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이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선 주자들조차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당연히 모회사 주주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되겠죠. 아니 신주를 배정한다라고 하면 주식 우선 매수 배정하든가 아니면 신주 인사권을 좀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 이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먹튀 논란이 됐던 카카오그룹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예정이 돼 있는데 제대로 상장 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총수가 3차례나 불려나가고 야 뚜껑을 열어봤더니 SK 2위의 SK 다음으로 자회사가 많네 150여 개나 돼 정말 이게 대기업을 답습하는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지금 상장하자마자 호재성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 있자마자 이제 대주주들이 대거 물량 차익 실현하면서 고가의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는 그 위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지난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성공 나쁘지 않았어요. IPO 성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주주의 전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멜론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게 지금 예상대로 과연 증시 입성이 가능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영진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쇄신을 발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어발식 경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특히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이 좀 목소리가 거세다 보니까 또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3월 대선 이후에 보면 어떤 정부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은 너무 규제 없이 어떤 사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배려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제 방향이 좀 더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좀 당분간 IPO 추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오일뱅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대오일뱅크 이번이 상장 3번째 도전입니다. 지난번에 유가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는데
이번엔 환경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도전인데 3수 만에 성공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2011년, 12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예.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었고요. 또 2017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촉발한 분식회계 사건 여파로 인해서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가 강화가 됐습니다. 이 발목이 잡혔는데 어쨌든 지금은 배럴당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을 다시 돌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상장을 시도하면서 특히나 이제 2019년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당시 몸값이 한 8조 원이었으니까 8조 원. 이번에 상장이 된다면 예상 몸값은 한 10조 원대로 인정을 받는다면 예. 경쟁 업체인 S-오일과 이제 나란한 어깨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국내 대표 정유주를 두고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제2의 엔솔 공모주 청약 예정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 고맙습니다.